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계속해서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배관 설비에서 상류 지점인 A 지점의 배관을 조사해 봤더니 지름은 100mm, 압력은 0.45MPa, 평균 유속은 1m/s이다. 하류 지점 B 지점을 조사해 봤더니 50mm, 압력 0.4MPa이다면 두 지점 사이의 손실 수도는 얼마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손실 수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베르누이 방정식인 감마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의 제곱 플러스 Z는 일정하다라는 조건에 압력과 속도와 위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위치는 없기 때문에 Z1과 Z2는 동일한 지점을 비교를 해주고 1번 지점의 압력과 1번 지점의 속도는 있지만 2번 지점의 속도는 없더라. 자, 이렇게 속도가 없을 때는 연속방정식 Q는 A1, V1은 A2, V2가 같더라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류 지점 B 지점의 속도 V2를 얼마인지를 구하고,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뭘 구해줘야 된다? 가마분의 P1의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은 가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마찰 손실수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한다? 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찰 손실수는 어떻게? 감마분의 P1-P2 플러스 이 지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을 구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손실수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연속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2번 지점 하류 지점의 속도를 구해보면 자, V1 곱하기 A2분의 A1이 되고 처음에 속도가 1m/s 대입해주고 자, 얘는 단면적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분모의 4분의 파이의 D1의 제곱 4분의 파이의 D2의 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는 약분되고 D2의 제곱분의 D1의 제곱이더라. 자, D2는 지름이 0.05m, D1은 0.1m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자, 하류 지점의 속도 단면적이 작아지니 속도는 어떻게 4m/s를 유지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1번 지점의 에너지와 2번 지점의 에너지. 상류인 A 지점에서 하류인 B 지점을 이동할 때 높이 Z1과 Z2가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비교하는 변수는 뭐다? 압력과 속도만 남게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찰 손실을 놓고 우변에 있는 감마분의 P2 2지분의 V2의 제곱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감마분의 P1-P2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이 되더라. 자, 여기에서 비중량 값은 딱히 조건이 없으면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 비중량 값 9.8kN/입방미터. 자, 처음에 압력이 0.45MPa, 여기는 450 0.45MPa, 하류 지점이 0.4MPa,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바꿔서 정리해주고, 이지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 원의 제곱은 뭐다? 1이죠. 1m/s. 2번 지점의 속도는 4m/s의 제곱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4.3367m. 그래서 4.34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수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더라? 압력 에너지와 속도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필요한데, 2번 지점에서 하류 지점의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구하고, 그렇게 구한 것을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서 마찰 손실을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 단면적 0.6 입방미터에서 0.2 입방미터로 감소하는 수평 원형 축소관으로 뭘 수송한다? 공기를 수송한다. 관 마찰 손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7.26 뉴턴/세크의 공기가 흐를 때 압력 감소는 몇 파스칼인가? 자, 여기서 공기 밀도는 1.24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구하는 것은 압력 감소, 즉 마찰이 되는 것을 구하는 거고, 관의 단면적이 0.6에서 얼마로? 얘에 대한 단면적은 0.6 제곱미터이고, 얘에 대한 단면적은 0.2 제곱미터이다. 자, 여기서 공기가 지나갈 때 관마찰 손실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기에 대한 양은 얼마요? 7.26 뉴턴 퍼 세크. 얘는 뭐다? 중량 유량을 표시를 하는 거고, 이때 압력 감소는 얼마냐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자 넓은 쪽을 1번 지점, 좁은 쪽을 2번 지점으로 구하고 그래서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가 되는데 Z1과 Z2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남는 건 뭐다? 압력차죠. 델타 P, 자, P1 마이너스 P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어떻게 된다?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 자, 얘를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2지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때 구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압력 감소이기 때문에 뭘 구한다? 델타 P를 구하는 거고 얘는 P1 마이너스 P2로 표시할 수가 있고 감마가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하면 2지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감마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건 뭐기 때문에 감마 값을 구해야 되겠죠. 공기의 밀도는 뭘로? 감마는 로지로 구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공기 밀도 주어졌죠. 그러면 1.23 kg per 입방미터 곱하기 중력가 속도 9.8 m per sec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러면 비중량이 되더라 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뉴턴이 되고 뉴턴 퍼 입방미터인 비중량 공식을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여기서 구하려면 이제 뭐 구해야 돼요? 자, 넓은 지점의 속도 V1과 좁은 지점의 속도 V2를 구해야 되고 얘는 무엇으로? 여기에서 흐른 것은 뭐기 때문에 중량유량이기 때문에 G는 감마 A1 V1은 감마 A2 V2 공식에서 여기서 V1과 V2를 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유형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다? 예,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동일한 높이를 비교를 하고 우리가 중량유량 G는 감마 AV 공식에서 우리가 속도를 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찰 손실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마찰 손실, 압력 감소에 대한 압력의 변화량을 구하는 공식으로 유도해서 구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먼저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예, 감마값이죠. 감마는 로지 값이고 비중량은 1.23이라고 했고 9.8m/s인 중력가 속도를 곱해서 12.04 뉴턴 퍼 입방미터를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도죠. 속도는 감마 1 A1 분의 G 값으로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중량유량이 7.2 뉴턴 퍼 세크라고 했기 때문에 감마 1은 여기서 구하는 12.054 뉴턴 퍼 입방미터 면적 0.6 입방미터 분의 7.26 뉴턴 퍼 세크 그러면 약 얘는 1 미터 퍼 세크가 나오고요. 좁은 쪽을 대입을 해보면 감마 2 분의 A2 분의 G 값을 대입해주면 자 좁은 쪽은 단면적이 0.2제곱미터고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면 3m/s가 나오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압력 강화는 어떻게 된다고 했다? 2지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계산기를 통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V2는 좀 전에 구했죠. 3m/s V1은 1m/s이고 이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비중량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정답은 4.95573이 나오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 4.96 정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공식?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한 공식 감마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의 제곱 플러스 Z는 일정하다와 감마는 로지 공식에 의해서 뭐에
공기의 비중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중량 요량의 G, 감마, AV 공식에서 V1과 V2를 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설비 배관을 흐르는 공기의 유속을 피토 정압관으로 측정해서 정압단과 정체압단에서 연기될 U자관의 기둥 높이처가 3이다. 공기의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피토 정압관의 유속은, 자, 배관이 이렇게 흐를 때 여기에 U자관이 이렇게 흐르고 얘와 얘의 높이차가, 얘가 얼마다? 0.03m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피토 정압관의 유속의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식 루트 EGH의 감마 W, 감마 분의 감마 W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중 구해줬죠. 자, 얘가 모를 때는 또 우리는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더라? EGH분의 S 물의 비중량, 그 다음에 피토관의 비중량 마이너스 SW. 그러면 SW는 뭐냐면 흐르는 유체, S나 감마는 이런 피토관의 비중량이나 비중을 얘기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공식 유도해서 우리가 뭘 구한다? 속도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토간의 정확한 공식은 뭘 적용한다? 얘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EGH 가로 열고 SW 분의 S-SW로 구할 수가 있고, 자, G는 중력가 속도니까 9.8m/s의 제곱을 대입해주고, 높이차 0.03m 대입해주고, 자, 그 배관에 흐르는 공기 비중은 얼마다? 0.0012가 되고, 피토간의 비중은 13.6이 돼서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81.6297 이렇게 나오고, 반올림하면 뭐 82 혹은 8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81.6297 m/s. 정답은 1번을 선택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피토간의 정압을 구하는 공식,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V는 루트 EGH의 감마 W 분의 감마 마이너스 감마 W, 혹은 루트 EGH의 SW 분의 S 마이너스 SW 공식만 알면 여기에 숫자만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 H 값이 뭐다? 수음관, U자관의 높이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 S는 이 U자관의 유체의 비중, SW는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비중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1m까지 물을 넣은 물탱크 밑에 오리피스가 있다. 수면에 대기압이 작용할 때 2배 유속으로 오리피스에서 물을 유출시키려면 수면에는 몇 킬로파스칼의 압력을 가하면 되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m이다. 자, 여기에 나가는 속도가 V1인데 얘를 몇 배? 2배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압력을 얼마나 추가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출간의 속도를 구하는 것은 토리체리 정리에서 V는 루트 2GH로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 높이 추가하는 압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H는 2지분의 V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이 높이가 얼마만큼, 그래서 2지분의 얘에 대한 조건은 뭐다? 2의 V1의 2배의 적용을 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V1은 이 값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4의 V1의 제곱 2g가 되는 거고, V1은 루트 2gh1을 적용을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얼마만큼 더 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다? 미터 단위를 여기서 구하는 건 뭐기 때문에 킬로파스칼로 단위 변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리첼리의 정리에 의해서 V는 루트 2gh 2지분의 V의 제곱으로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속도를 2배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2지분의 V1의 제곱이고, V1은 이 공식에서 2gh1이 됩니다. 그러면 2g가 약분되고 4h가 되는 거죠. h1은 1m이기 때문에 4m가 되면 되더라.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3m만큼, 즉 얘 높이가 1m에서 4m로 되면은 얘 속도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3m만큼의 압력을 가해주면 되더라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미터를 뭘로? 킬로파스칼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에는 10.332, 분자에는 101.325 킬로파스칼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29.42 킬로파스칼을 더 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기압에 이만큼 더 가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겠다. 자, 이것은 뭐다? 이런 피토간에서의 유속을 구하는 건데 속도를 2배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압력을 추가를 하느냐를 물어보는 내용이고, 그러면 처음에 추가된 압력 델타 P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미터 단위로 구해서 얘를 뭘로? 킬로파스칼 단위로 단위 변환을 해주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경 27mm의 배관 속을 정상류의 물이 매분 150리터 흐를 때 속도 수도는 얼마냐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도 수도를 물었기 때문에 속도 수도를 구하는 공식은 뭐다? h는 2지분의 v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뭘로? 연속방정식. q는 av의 공식 4분의 파이의 d제곱 v로 구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v는 어떻게? 4q per 파이 d제곱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대입을 해주면 자, 파이 d 제곱 곱하기 뭘로? 4q의 제곱 곱하기 2지분의 1로 구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속도 수도이기 때문에 h 값에 대입할 공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숫자 넣어주시고 단위만 맞춰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된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 주면 자, 연속방정식 q는 AV 공식과 속도수도 h는 이 지분의 v의 제곱의 공식을 적용을 해서 속도수도를 구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공식 h는 a분의 q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예, 연속방정식에서 속도는 파이 d 제곱분의 4q로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 중력가속도를 곱해서 구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름 27mm이기 때문에 0.027m 곱하기 유량은 150L이기 때문에 0.5L per 분이죠. 분당. 그러면 얘를 초로 바꿔주고 곱하기 2g 중력가속도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0.9727이 그래서 0.97m 정답은 2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속도, 배관 내에 흐를 때 뭘 구하는? 속도 수도를 구하는 거고, 속도 수도는 2지분의 v제곱과 v를 알기 위해서는 연속방정식 q는 av의 4분의 파이 d 제곱 v로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v는 파이 d 제곱분의 4q 값을 속도수도에 대입을 해서 푸는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